취업을 뽀개서 큐레이션해주는 칩복 코디 권혁주입니다. 오늘은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우리가 보통 줄여서 중진공 이렇게 부르죠. 이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볼까요? 기관 소개 바로 들어갈게요. 기관 소개 나갑니다. 자, 설립일은요, 1979년도 1월 17일에 되어 있고요. 기관장은 현재 조정권 직무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직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월 14일에 이제 사직을 하신 상태입니다. 많은 정보들이,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취업 시장 쪽에서 많은 정보들이 너무 이렇게 올드한 게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죠. 아직도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상직 이사장 이렇게 되는 게 사직하신 지 꽤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보가 나오는 것도 꽤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직을 하셨고요. 지금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고 있고 조정권 직무대행이 하고 있다더라. 자, 인원 현황은 약 한 1,35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규모고요. 평균 연봉은 한 7,800만 원 정도 19년도 3분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원 현황 좀 자세히 볼까요? 보면은 임직원 총계 쭉 나오고요. 한 1,35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7년째 18년 사이에 인원 규모가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 때 여러분 이슈는 다 아실 거예요. 공공기업에 대한 채용 부분들 많이 뽑았습니다. 앞으로 더 늘릴 상황이겠고요. 인원 현황도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 제가 항상 그 공기업을 분석해 드릴 때, 기관 분석해 드릴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뭐 인원수가 뭐 얼마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줄고 있느냐, 늘리고 있느냐, 늘면 어느 정도 늘리고 있느냐, 이게 정보의 정책과 맞물려 가기 때문에 사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슈거든요. 그래서 늘고 있다더라. 그것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상황. 자, 설립 목적 가볼까요? 항상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이게 첫 번째 목적이겠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한다. 두 번째 목적이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를 한다. 이것이 바로 설립 목적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질문 자주 들어오는 거, 우리 회사, 우리 기관이 뭐 하는지 아니? 항상 물어보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설립 목적,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선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다.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가 좀 더 좀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업 지원 사업을 전사적으로 수행하고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이다.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 진단을 통해서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서 도와주고요. 대부분이 이제는 자금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판로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중소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연계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기관이 어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다. 줄여서 중진공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도 입에 이렇게 붙는 게 사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건 사실 입에 잘 안 붙어요. 예전에는 저 이름도 아니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중진공, 이건 뭐 계속 입에 붙는데, 좀 이따가 제가 연역 설명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아직도 예전처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꽤나 되십니다. 또한 마크도 SBC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꽤나 많으시죠. 그래서 다르다,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연역 나오네요. 자, 연역 봤을 때요. 제가 이거 굳이 연역을 또 갖고 온 이유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역을 봐야 됐을 때 왼쪽에 보면 이렇게 보면 근대화라고 나오죠. 이렇게 근대화. 그러니까 그대의 상황, 공공기관은 항상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거 아닙니까? 또한 국가 복지에 이바지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 상황과 같이 맞물려 갑니다. 그래서 시대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 1979년도부터 88년 12월에 이제 중소기업진흥법이 제정이 되고 공단이 언제요? 이때 설립이 됐죠. 이때. 그래서 79년부터 87년 때까지 근대화 시대였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모아야 된다. 자금 들어가고 컨설팅 들어가고 그러면서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정책들이 이때부터 엄청나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98년, 그러니까 1988년부터 92년도까지 구조조정 촉진이 되는 해였고요. 기본적으로 공정개선이라든지 정보화 산업, 정말로 정보화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했을 때였죠.
구조조정 신규 수준이 들어갔대더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알 수 있겠고 신경제 5개년 계획이 93년부터 97년대까지 들어갔다. 거기에서 뭐 한다? SBC, 예전으로 얘기하면 SBC죠. 이런 중진공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항상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른 연간 1조 규모의 구조 개선 사업을 실시했대더라. 그래서 정책 자금이 대규모로 확대됐다. 이런 부분 꼭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98년대부터 2002년까지의 우리나라의 IMF 시대였죠. IMF 체제를 극복하는 시대였고요. 그 당시에 이제는 정말로 중진공이 크나큰 역할을 많이 했죠. IMF 체제에서 집적대수를 실시했고요. 벤처기업 지원의 중심으로 추진을 했고 연간 융자 규모도 크게 확대되면서 실제로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도록 많이 정말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그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도와줄 때 지원 사업들이 사실 중진공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그 당시에 정말로 많이 했던 그런 어떤 정말 우리의 허리를 담당했던 기관이다. 그래서 자부심이 있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겠고 2003년도에 2007년부터는 혁신의 시대에 구조 조정이라든지 주 5일제, 뭐 청년 실업날 해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맞물려서 말 그대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팀을도 만들기도 했고요. 이런 어떤 지역 혁신적인 부분이 이때 많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또 보면은 8년도부터 2012년까지는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죠. 사실 정부가 그 당시에 뭘 했냐면은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키워드 아직도 입에 달라붙잖아요. 지금 저도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중진공을 통해서 이런 지원 사업도 많이 이루어졌대더라. 이때 언제요? 중진공 청년사관학교 개소됐다는 거. 이거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이 부분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중소기업 창업 성장 생태계 조성됐다. 13년대부터. 그래서 중소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이때부터 들어가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한 지원 정책도 이때부터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실제 찾아보시면 그 이후에 연역이 없어서 제가 따로 이제 또 갖고 왔습니다. 17년도부터 보면은 뭐 기업 인력 애로센터 개소되고 파트너스 설립하고 특히 청년사관학교 전국 17개 지역 확대 운영되는 부분 18년도 9월에 이렇게 됐다는 부분. 또 중요한 게 이때 사명이 바뀌었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기금 이름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19년도 4월이었습니다. 작년이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작년에 사명이 바뀌었다는 부분. 아까도 설명드렸잖아요. 많은 부분이 아직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꽤 됩니다. 바뀌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다. SBC가 이제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겠고요. 아무튼 사명이 좀 변경됐다는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간 면접 계속 볼 거야. 슬로건, 중소기업의 희망을, 벤처기업의 날개를,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경영 목표와 전략 볼까요? 자, 미션 가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성장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주요구를 육성한다. 이거 왜 알아야 되나요? 많이들 물어보시죠. 이거 제가 왜 알아야 되나요? 면접 질문에 나오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오죠. 야, 미션이 뭔지 아냐? 전략 목표가 뭐 이렇게는 안 나오죠. 뭐 옛날 시대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고, 여러분이 여기 와서 무슨 일을 하고 싶냐고 물어본다면 이거에 맞춰서 얘기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인재상이 여기 있으니까, 인재상이. 그래서 전략 목표 먼저 아까 비전 슬로건이었고, 그다음에 전략 목표 볼까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촉진한다. 그다음에 공정경제 및 사회적 가치 실현한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혁신한다. 국민 신뢰 경영 기반을 구축한다. 이 네 가지 전략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이하에 이거를 하기 위한 목표를 하기 위한 전략 과제들이 쭉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서 내가 저런 일을 하는구나. 내가 중진공 가서 저런 일을 하는 거구나. 내 역할이, 내 롤이, 내 직무가 이런 역할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런 어떤 비전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전략 과제 설명드릴 때 이걸 무슨 암기해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비전을 포부 이런 걸 말을 할 때 자소서의 포부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거가 맞물려서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쓰셔야지 정말 이해 못하고 그냥 엉뚱한
정말 중진공에서 필요한 인재상도 아니고 하는 직무도 이해 못하고 그다음에 뭐 전략 과제들이라든지 전략 방향들이 있는데 그와 엉뚱한 얘기 써놓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꼭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는 자주 나오죠. 하는 일은 뭔가요? 그러니까 딱 하면은 이런 게 아니라 딱 얘기할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정책 자금 융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이죠. 이게 창업 지원 확대 및 혁신 성장 촉진하고요. 중소기업 완전판 기능 강화하고요. 수요자 중심의 제도 혁신 추진하고 있죠. 이게 뭐야? 정책 자금 융자한다는 부분. 이게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진공이. 두 번째로 글로벌화 및 마케팅 지원한다. 이것도 정말로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수출 성장 단계에 맞춤형 연계 지원하고요. 수출 직접 판매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 CEO 육성, 창업이겠죠.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맞춤형 인력 매칭하는 서비스, 내일 채움 공제, 이거 별표 3개, 이건 5개 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내일 채움 공제, 활성화로 기업 근로자 간 상생 견인한다든지 미래 성장 동력 확보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딱 온다면 첫 번째 중소기업 정책금융 융자, 두 번째 글로벌화 및 마케팅 지원, 세 번째 중소기업의 인력 해소 아니면은 매칭, 또한 청년 창업, 청년 CEO 육성하는 부분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뭐 거의 옳거니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일이 3가지 주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중진공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이 자료를 찾기가 어렵죠,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리서치를 하면서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요거 3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홈페이지 가도 안 나와요, 이런 얘기. 자, 중진공의 대표적인 사업 하나를 설명해 봐라. 이건 뭔 단골 질문들이죠, 다. 청년사관학교 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죠. 정말로 중진공에서 자랑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창업이라는 새로운 길을 나서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 그 창업하시는 청년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청년의 기준을 만 39세 이렇게 봅니다. 그럼 만 39세 이하신 이제 청년 창업 사관학교 지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실제적으로 제 개인적 얘기를 해드리면은 제가 이제 책을 썼는데 마케팅 책이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 보면 이런 그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정말로 청년에서 CEO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책 자금을 받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이렇게 지원을 받을 때에 청년 사관학교에 입사하고 싶은 거예요. 입학하고 싶은데 정말로 경쟁률이 한 4대1 정도 나오거든요. 5대1, 심하면 5대1, 평소 보면은 17년도, 18년도 이러면 4대1 정도 나왔는데 그 정도로 치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중진공에서 운영하세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중진공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에 이거 직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년사관학교 운영. 청년사관학교는 뭐다? 중진공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면서 청년 CEO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했고요. 2011년도 안산시에서 개교를 했다. 그래서 본교가 안산시에 있습니다. 안산에 있어요. 자, 그래서 설립 배경은 뭐냐면 청년층이 이제 창업을 하는데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청년 창업의 실패의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청년 창업이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를 정부 중심으로 해서 원스톱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올인원이에요. 올인원. 그냥 A부터 Z까지 다 지원해 주자. 그래서 입학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도 시켜주고요. 컨설팅도 시켜주고요. 정책 자금도 해주고요. 제가 알기로는 1억 원까지 시제품 개발하는데 1억 원까지도 제공해 주거든요. 이 정도로 정말로 정부에서 청년 CEO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청년사관학교다. 중소기업 CEO가 고령화되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는 뭐다? 경제 성장의 동력이 저하되니까 안 되겠다. 이제 청년 창업자를 하자. 그래서 중진공에서 이런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기술 창업 활성화,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창출, 중기 CEO 고령화 해결.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대더라. 그래서 17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 속에 보면은 뭐 청년을 위해서 만든 기관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만 39세 이하
창업 후 3년 미만인 대표자까지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 직약 업종, 그러니까 제조업 및 지식 서비스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거를 설명드리냐면 여러분께서 어차피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됩니다. 여러분 입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만약에 비슷한 질문 중요한 사업 하나 알고 있니? 이러면 답변하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용 일자리가 큰 사업을 많이 지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겠죠. 유통업 지원 잘 안 합니다.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 채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조업 중심으로 많이 창업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이것도 여러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비슷한 질문이 들어온다면 일자리 고용이 큰, 그러니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 바로 제조업 및 지식 서비스업이라는 것 사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사관학교도 이런 데에 지원을 하고 있다. 자, 쭉 보면은 차별화가 있죠. 창업교육, 창업 코칭 있는데 이 차별화가 뭐냐면 청년사관학교 중진공에서 대표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이 청년사관학교의 다른 기관과의 차별성은 뭐냐면 원스톱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A부터 Z까지 제가 다 해준다 그랬잖아요. 창업 교육부터 시작해갖고요, 컨설팅부터 시작해갖고요, 융자도 그렇고요, 다 정말로 청년사관학교에 들어가면 다 지원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적으로 퇴소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중간에 퇴소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사업 중에 하나고 정말로 자랑스러워할 만한 어떤 사업이다. 그래서 차별화는 뭐다? 창업 교육, 창업 코칭 시스템 하고 있다. 왜? 중진공이니까 당연히 이걸 알 수밖에 없어요. 알아야 됩니다. 중진공 여러분 지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 볼까요? 자, 벤처기업의 거품론 원인은 무엇인가? 이거 왜 질문 들어가냐면 왜겠습니까 여러분? 면접 질문에 나왔으니까. 중진공 실제 나왔던 질문입니다. 벤처기업의 거품론의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여러분께 똑같이 던져볼게요. 지금 똑같은 질문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알고는 있어야 이제 비슷한 질문이 와도 답변할 수 있으니까. 원인은 뭘까요? 그냥 제가 먼저 두 갈식으로 먼저 첫째, 둘째, 셋째를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CEO 자질이죠. 두 번째로는 트렌드를 무조건 쫓아가는 이제 무조건적인 투자 방식도 문제겠고요. 세 번째로는 벤처기업들이 이제 수익성 제고 노력을 등한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사실 거품론의 원인이 좀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항상 답변하실 때는 먼저 주제, 꼭지 먼저 설명하고 그런 다음에 왜냐하면 이러면서 여러분의 논리, 여러분의 근거 제시를 해주셔야 되죠. 주장에 대한. 위워크 사례를 좀 들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위워크 사례, 창업자 애덤 노이만 부적절한 가족 경영, 마약 이런 마리화나 흡입으로 인해 일탈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사이에 배신감 굉장히 많이 느꼈죠. 무엇보다 이런 개인 행실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잘 나오면 모르겠는데 계속적인 수년간 이어진 적자, 부실 확대 이러다 보니까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됐다? 470억 달러로 알려졌었는데 이게 작년도 12월에 80억 달러로 굉장히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도 못했죠. 원래 이게 뭐냐면 위워크가 상장하려고 그랬잖아요. 상장하려고 했는데 상장이 무산돼 버렸죠. 왜 매출이 안 나오니까 기업 가치가 쪼그라들었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대표적인 우리가 보통 벤처 투자의 거품론 얘기할 때 이런 사례를 드셔야 돼요. 이제 최근 사례니까 그래서 위워크의 몰락 사례를 들 수 있는데 바로 CEO의 문제였죠. CEO의 혜택, CEO의 어떤 무분별한 사생활 이런 어떤 CEO 리스크가 작용했던 대표적인 사례다. 그래서 거품론의 원인이 바로 이런 사례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의 현실 같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실제 벤처 육성은 2000년대 초반부터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IMF가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벤처 붐을 일으켰죠. 그래서 외환위기 이후에 대기업 중심 경제체도는 힘들다. 그래서 중소기업 경제체제, 그 다음에 창업, 청년 창업들, 벤처 창업들을 정말로 말하면 민관, 정부나 기관에서 막 밀어붙였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닷컴 열풍이 불었었죠. 닷컴 열풍.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닷컴 열풍이 불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불었었는데 이게 거품이 꺼졌죠. 거품이 꺼지면서
사실 이제는 이게 거품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이 됐냐면 그 당시에 닷컴으로서 성장했던 기업들 주식 상장된 회사가 많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살아남은 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뽑으라 그러면 지금의 카카오죠. 예전으로 말하면 다음, 그다음에 네이버 이런 정도로 손에 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거품론이었죠. 그 당시에 왜 거품이 됐느냐? 결국에는 뭐다? CEO의 어떤 혜택도 있었지만은 CEO의 어떤 문제도 리스크도 작용했지만 또 한 가지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재정적인 미래를 먼 훗날을 바라지 못하고 당장 앞에만 봤던 재정에 대한 리스크를 너무 소홀히 했다는 부분도 작용을 했습니다. 실제 이런 어떤 거품론이 끼기도 했었고요. 또한 최근의 사례를 든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쿠팡의 사례도 여러분께서 면접장에서 얘기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쿠팡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재정적으로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거는 아마존처럼 정말로 재기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아직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의 어떤 재정적 리스크를 얘기할 때 항상 저희 필드에서는 쿠팡 사례를 빼놓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쿠팡에 대한 이슈도 거론해 주셔도 된다. 그래서 거품론 원인 이런 이유도 이때더라.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심화되는 문제 해결 방안이 있니? 이것도 기출에 나왔었죠. 왜? 중진공 같은 경우에는 청년 창업, 일자리 창출 굉장히 이슈거든요.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그죠? 심각하죠? 근데 중소기업 인력난은 심화되고 있어요. 이게 아이러닉하죠. 문제 해결 방안에 뭐가 있을까? 자, 그래서 갖고 나온 솔루션은요. 제가 실제 이제 한국은행 경제보고서를 많이 읽습니다. 거기에 18년도에 이런 보고서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한국과 일본의 청년 실업 비교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실제 이 보고서가 있었는데 많이 알려진 보고서는 아닙니다, 사실. 근데 제가 일단 그 방송에 나가서 주요 방송에 나가서 항상 제가 이제 중소기업 인력난 얘기할 때 이 자료를 참고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청년 실업률이 크게 높은 이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실업률이 크게 높은 이유는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뭐예요? 우리나라가 실업률이 높잖아요. 일본보다 높은 이유가 뭐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그래. 일본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좀 실업률이 크게 나온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차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자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저하된다든지 고령화로 넘어간다는 그런 과도기적인 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자료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께서 만약에 답변해 주실 때에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솔루션을 내면 돼요. 그게 뭐냐면 실제 우리나라의 상황은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력차가 임금 격차가 큰데 최근에 나온 자료입니다. 2020년도 1월 달에 나온 자료인데 실제 통계청에서 18년도 통계가 나왔어요. 대기업 임금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501만이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은 231만이었대요. 뭐냐면 2배 이상 벌어진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뭐예요? 중소기업에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통계청에서 2020년 1월에 나왔던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18년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에 나와 있는 자료고요. 대기업 노동자 평균 임금이 거기에 나온 똑같은 자료입니다. 17년도보다 18년도가 13만 원 올랐을 때 중소기업은 8만 원밖에 안 올랐대요. 갭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임금의 이제는 인상률이 이런 부분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야?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안 가려고 한다. 근데 일본은 달랐다고 합니다. 일본은 지난 20년간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의 임금의 80% 수준을 유지했어요. 대절 초임 같은 경우는 90%를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임금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청년 실업률이 낮췄던 이유가 임금 격차가 크지 않다 보니까 뭐가 돼요? 그렇죠. 중소기업에 많이 입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께서 중진공에 입사하려고 그래. 그럼 여러분이 중진공에 비슷한 질문이 와. 그럼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첫 번째로 임금 격차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중진공의 이제 멤버로서 이런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노력을 많이 하고 싶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 제가 거론했던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입 밖에 내면서 끄집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통한 일자리 해소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일본은 이러한 걸로 해소를 했습니다. 첫 번째,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막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용정보, 직업훈련, 공공직업 소개서를 운영하면서 청년들이 노동 일자리에서 아예 이탈해버리는 것을 좀 막았죠. 그래서 이런 정책을 피면서 실제적으로 성공을 시킨 케이스가 일본 사례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스웰이라고 해갖고요. 청년들이 취업을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싶어도 이게 우량 기업인지 아니면 이게 나쁜 기업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 기업은 우량 기업, 이 기업은 정말로 강소기업이라고 인증을 해줬죠. 이런 인증제도인 유스웰을 통해서 노동시간의 미스매치를 줄여나갔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진공 가서 이러한 걸 하셔야 됩니다. 중진공에서는 이미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께서 아이디어를 더 던져주셔야 되겠죠. 중진공에 실제 들어가면은 이런 내용이 됩니다. 추진 사업 내용에 인력 양성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창업 성공 패키지,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창업사관학교 이런 거겠고요. 그 다음에 인력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매칭 부분이겠죠.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매칭 부분이 인력하고 있고, 인력 유지도 있습니다. 또한 컨설팅 지원 사업하면서 내일 채용 공제 사업도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창업 성공 패키지 같은 거,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청년사관학교 얘기였고요. 중요한 거 내일 채용 공제 사업,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중진공에서 주요 사업 중에 하나예요. 자, 내일 채용 공제인데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이거예요. 한마디로 근로자가 이 중소기업이 입사를 해갖고요. 저축을 예상 얼마 이상 한다. 그럼 정부나 회사에서 얼마를 더 얹혀줘서 목돈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내일 채용 공제입니다. 근데 두 가지로 나눠져요. 신규 입사자와 재직 근로자로 나눠집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거 볼게요. 자, 2년형과 3년형 있어요. 2년형은 뭐냐면 청년이 300만 원을 모으게 되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그럼 뭐야? 정부가 900만 원 대주고 기업이 400만 원 대주는 거야. 그래서 2년간 근속 시 1,6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줍니다. 3년형은 뭐냐면 청년이 600만 원 만들어요. 어디에서? 그 중소기업 들어가서. 중소기업 입사한 다음에 600만 원 만들고 정부가 그러면 1,800만 원을 지원해주고 기업이 600만 원 지원해주고, 그래서 3년형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3년 근속 시 3,000만 원을 합니다. 이자 별도 또 나오고요. 이게 뭐야? 내일 채용 공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말 중진공에서 정말로 잘 나온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기도 많고요. 이거 실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사례, 성공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는 사례거든요. 많이 모르시지만은 그래도 저 엄청난 많은 수들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만 봐도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부분, 주요 사업들, 그다음에 솔루션 부분들, 정말로 이런 어떤 한국은행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답변을 해주신다면 정말 좋은 인사이트를 충분히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좀 쉼없이 달려왔는데, 자, 여기까지 칩복 코드였습니다. 여러분, 칩복 코드는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해 드립니다. 여기까지 권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